그러나 그러기 전에 일반 분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일반 분양 추진하는 것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엊그저께 노란봉투 하나씩 받으셨죠? 그 노란봉투 내용 읽어보셨죠? 임시조합장 선임에 관한 건데요. 거기 보면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주고 이분이 덕망이 높으니 임시조합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추천서를 받는 그런 추천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요거 추천서를 주시면 요걸 가지고 법원에 이분을 임시조합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돼 있어요. 선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돼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미 3월 21일자에 선임을 요청해 놨어요. 해놨는데 20일이 지난 지금 뒤늦게서 임시조합장 선임하겠다고 이렇게 선임하는 추천 동의서를 달라고 지금 조합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두 가지가 이상해요. 하나는 임시조합장으로 거론되는 분의 이름이에요. 유모모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임시조합장 하면 팍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하고 왜 이분이 하실까? 물론 오랫동안 초창기 때 조합일을 하셨고 뭐 덕망 있는 건 맞지만 왜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 임시조합장을 안 하고 이분을 세웠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3월 21일날 법원에 이미 신청을 해놓고 뒤늦게서 이 조합원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겠노라고 사실관계가 다른 이런 그것을 보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뭔가 허둥대고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글을 썼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뭔가 거칠애로 허세를 부리고 사물놀이하고 사무실 오픈하고 거기서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초조함의 표현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멈춘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분들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더 고통이 크겠느냐는 걸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우리보다는 그분들이 더 고통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임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쪽이 임원이 돼도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자율련으로 한 평 조합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잃을 게 많습니다. 그동안 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의 비용을 썼고요. 그 비용이 어디서 조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은 잡힙니다. 어디서 조달했을 거라는 감은 잡히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 그분들은 그 비용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겪게 됩니다. 저는요 밤에 잘 잡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이제 다시 못 이루는데 그분들은 밤에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굉장히 그런 초조함에 발로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비대위에 써준 분들이 후회를 한다. 후회하는 몇몇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왜 후회를 할까 거기다 써줬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자, 2021년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동네의 부동산 피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가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걸 안 팔았어요. 팔려고 내놨다가 다 걷어들이고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때 비대위에서 한 말이 뉴스테이 포기하고 일반 분양으로 간다는 이런 비대위의 움직임 때문에 피가 막 올라가고 있으니 이런 뜬소문 때문인가요? 어쨌든 안 파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때 막 최고 비쌀 때 사드린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운. 지금 다운 정도가 아닙니다. 부동산마다 6, 7개씩 쌓여 있고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친 사람들, 파는 시기를 놓친 사람들, 또 너무 일찍 사갖고 비싸게 산 사람들,
둘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사지 말고 지금 샀어야 되는데, 지금 떠올릴 때. 근데 비쌀 때 못 팔고 비쌀 때 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자, 피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피가 올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올라갔던 이유는 관리처분이 임박했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왜? 관리처분이 마지막 급이잖아요. 요것만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때 자녀들에게 증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관리처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은 내려가고 팔려고 내놨던 사람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산 사람들도 너무 비싸게 산 거에 대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후회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또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안하대, 두렵대. 이제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가 없대. 너무 깊이 발을 담아요. 자기만큼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겉으로 배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내부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임시조합장 선임을 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겠다고 그러잖아요. 임시조합장에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합에 임원이 없고 해임이 돼서 임원이 없을 때,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손해가 날 때 법원에다가 조합원들이 임시조합장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양쪽으로 갈등이 있으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법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외부인 조합장을 보냅니다. 외부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보내고요. 그 신청한 사람들과 이 변호사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월급은 얼마로 하고 몇 개월 하고, 그래서 그 일하는 기간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요런 제도예요. 그래야 그 알아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중립에 서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문 변호사가 오고, 그 변호사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딱 중립에 서서 총회를 주재하는 게 그 임시조합장 제도의 기본 정신입니다. 관선조합. 네, 그렇죠. 구청에서도 6개월이 해임되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나면 조합장을 보내는데, 구청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법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조합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란 봉투에 보면 추천이. 네, 일부 조합원들이 지명을 해서 이 사람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비대위의 해임총회 개최자인 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는 거잖아요. 완전 비대위 쪽 기울어 있는 인물을 지명을 해서 선임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법원에서 받기는 했지만 법원이 판결할 때 과연 이분이 가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고, 저희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음 주 중에는 법원에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의견 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뽑아주시려면 외부 조합장을 뽑아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 여기 계시기 아시지만 우리 조합에는 대의원들이 다 계십니다. 대의원들이 계세요. 대의원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대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의원들을 다 무시하고 임시조합장을 뽑는다? 저는 그럴 거예요. 법원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 조합에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대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임총회 자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가처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 가처분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가처분에 들어가면 가처분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조합장 선임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한 2달 내지 석 달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누가 조합장을 뽑는데 주도적인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원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거예요. 지금부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들,
대의원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저쪽으로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든 아니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그쪽으로 가셨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설득해서 그분들이 마음이 일반 분양은 대안이 안 되는구나, 일반 분양은 안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그래 뉴스테이가 조금 부족하고 뉴스테이가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그 작업을 저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하고 참여해 주셔야 된다. 홍보위원 우리가 활용을 해봤지만 홍보위원은요 한 보름 동안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장 받고 이거 받아오는데 정신 팔려있지 그분들 설득하는 건 없습니다. 마음은 저쪽 가 있는데 이쪽에다 써줄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친구가 와서 사정하면 야 난 뉴스테이야. 근데 일반 분양 써달라면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할 때 뭐 도장 받아 찍어달라, 뭐 사인해달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뉴스테이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 조합이